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장관 뭐 본인이 뭐 정치를 하게 뭐 앞으로 선거를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여타 얘기가 없었고 오히려 대통령이 돌아와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네. 분입니다. 지금 언론들의 평가를 이렇게 쭉 보십시오. 김문수는 중도 확장성이 약하다. 김문수는 극우 세력의 이미지가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정치를 다루는 정치 엘리트들의 언론사 엘리트들의 판단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그 반탄 집회를 하는 예. 그런 일종의 거리의 자유주의자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는 김문수 장관의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됐죠.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로 맞습니다. 15% 이상이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요 전 세계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엘리트들의 예측은 틀리고 거리에서 추대된 사람들이 강하게 지금 힘을 받는 이런 패턴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트럼프 말씀하시는군요. 맞습니다. 예, 트럼프도 트럼프. 마찬가지고 네. 트럼프가 미국의 정말 폭스뉴스를 빼고 모든 언론들이 중도라고 생각하는 언론들까지도 트럼프는 거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취급을 네.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어떻게 힘을 굴려왔냐면 자기 중심 세력으로부터 강하게 여론을 형성을 해서 네. 이게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에서 오히려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이를테면은 나이가 젊은 뭐 일테면 국민의힘 사람은 아닙니다만 뭐 이준석이냐 아니면은 중도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한동훈이냐 네. 아니면은 서울시장으로 능력을 인정받은 오세훈이냐. 네. 제가 볼 때는 이분들보다 민주당에서 가장 강력하게 이 사람은 힘이 더 붙을 수 있어. 얘를 조져야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는 오히려 김문수 장관이라고 그러고 생각해요. 보니까 맞네. 제가요. 네. 그 저 아침마다 이제 듣고 나오는 이제 그 유튜브들 몇 개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네. 모 네. 라디오 방송이 김문수 장관이 네. 최고의 그 타격 대상이 됐어요. 네. 타격 대상이 된 게 제가 보기엔 뭐냐면은 그래요. 최근에 얼마 대정부 질의에서 또 네. 물었잖아요. 김문수 장관한테. 김현 의원이 나왔던데요. 오늘 그 패널로 네. 김현 의원이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이랍니다. 네. 뭐라고 했냐면은 그 대정부 질의에서 김문수 장관한테 끊임없이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 국적이 어디입니까? 맞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김문수 장관이 얘기한 것이 되게 컸지 않습니까? 네. 일제시대도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인이었죠. 네. 그거는 법률적으로 그런 건데 지금 민주당은 박헌근이나 이런 거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런 거를. 그렇죠. 그러면서 딱 묻는 거예요. 아마도 준비해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김구 선생은 국적이 어디입니까? 라고 또 묻는 거예요. 김문수 장관이 김구는 실제 상하이에서 오래 살았고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중국 국적을 편적으로 가졌을 거예요. 일부 책에서 그런 이제 그 네. 일본에다가 편지를 보내던가 뭐 하는 게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순원이나 네. 이쪽에서 그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일본이 중국에 편지를 보내는 그런 증언들이 나오고 네네네. 있죠. 우리가 그 거기 있는 사람들 잡아칠 건데 혹시 그 뭐라고 표현인데 국적자라는 표현을 정확히 쓰진 않아요. 하지만 김구 선생의 국적을 암시하는 듯한 그런 워딩이 네. 있어요. 그래서 그 중국인이었다는 말도 있고요. 뭐 네.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딱 잡아가지고 오늘 아침부터 뭐라고 했냐면 아침 패널에 김문수 장관은 말입니다. 김구 선생을 중국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라고 굉장히 지금 며칠째 돌고 있어요. 타겟이 됐더라고요. 네. 예. 이미 막 굉장히 세게 네. 그 김문수 뭐 김구 중국인이라고 했다 이게 네. 거의 최근에 한 며칠 동안 완벽하게 돌았죠. 완벽하게 근데 돌아서 저는 네. 이거를 이런 식의 그 역사 전체 크잖아요. 그 역사에서 일부분만 떼어가지고 그 정치인한테 일부러 물어가지고 발언 하나 한 거 가지고서 선전선동을 그쵸. 하는 이 저열한 전략. 그런데 그거는 민주당이 국민들 수준을 진짜 낮게 보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김문수 때리기가 시작이 됐고 예.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김문수 장관은 이전에 여러 가지 이제 뭐 논란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김문수 장관의 굉장한 약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인생 전체를 두고 보면은 노동운동을 제대로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노사정위원회 같은 것들을 해서 이를테면은 본인이 갖고 있는 보수적 노동관, 보수적 노사관계관이 어떤 건지를 정확히 네.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일종의 운동권 열등감을 갖고 있는 민주당에서 민주당 그러네.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껄끄러운 오. 상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야 이거 얘기 되네요. 그러니까 네. 김문수 네. 자 여러분 지금 잠깐 주목해 주세요. 네. 지금 두 가지가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네.
이 국적 얘기 나오면은 네. 이건 팁인데 어떤 분들이 야, 왜 그렇게 맨날 김문수 장관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네. 그 일제 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 국적이 뭐였냐? 예. 그거 나오면 왜 그렇게 판판이 깨지냐? 한마디만 하면 끝인데. 네. 그래서 뭐예요? 했더니 야, 민주당 아버지 김대중 대통령 일제 시대 때 국적 국적이 어디냐? 뭐야? 어? 그러면 뭐 한국인이지? 아니야. 김대중 대통령 창씨 개명도 했어. 김대중 도요타 다이주였어. 라고 하면은 바로 끝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왜 그 답답한 그거 갖고 계속 맞아요. 판판이 깨지냐? 네. 라고 한마디만 하면은 더 이상 이 논란은 없을 거다. 맞아요. 그래서 민주당의 약한 고리 방금 네. 말씀하신 거 네. 민주당의 김문수 그 운동권 열등감 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일제시대 때 창씨 개명을 강제로 네. 당한 거죠. 창씨 개명 그렇죠. 당했죠. 그렇다는 것이 당시 국적 쓸데없는 국적 논란을 피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면서 팁을 어떤 분이 오래전에 주셨는데 예. 지금 생각나서 네.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는 일단 보수라는 것들을 민주가 쫙 먹어가고 그 다음에 본인이 보기에 내가 저 사람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뭐 대선 국면이 벌어진다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상대가 이제 딱 국민의힘 쪽에서 보수에서 정해지고 나면 저는 그 다음부터는 또 다시 내가 중도라고 했다고요? 내가 보수라고 했다고요? 언제요? 라고 또 태세를 바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중도 보수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국힘을 극으로 몰아야 되기 가기 때문에. 위해서. 네. 그 말은 정확하게 어저께 100분 토론에 그 말씀 하시고 쪽지 계시네. 네. 어제 100분 토론 보셨어요? 안 봤습니다. 어제 100분 토론에서 네. 지금 이거 궤변을 했다고. 국민의힘은 보수가 아니라 범죄 집단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에는 보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에는 보수가 없습니다. 왜? 국민의힘이 범죄 집단이니까. 네. 아마 비상개헌 뭐 이런 거 갖고 하는 그렇죠. 거겠죠. 그래서 민주당이 보수 가치를 추구합니다. 내가 그동안 해온 것을 보면 중도 보수 맞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진보의 가치는 버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범죄 집단 만들고 그렇죠. 결국 그 극우화시키는 만들고. 극우로 만들고 네. 오른쪽에서 완전히 오른쪽 밀어버리고 네. 그 자리 비었으니까 네. 그거 우리가 할 거야.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는 상태면 어떤 예. 얘기가 나오느냐면 보수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야 지금 이재명도 중도 보수라고 하는데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어떤 후보를 뽑아야 되겠어요? 굉장히 말랑하고 굉장히 부드럽고 실용주의적인 그러겠죠. 이런 후보를 그런 뽑아야 식으로 됩니다. 뽑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김문수 같은 강한 사람, 강한 안 돼. 이미지의 사람 안 돼. 절대 안 돼. 부드럽고 이런 사람을 뽑아야 돼. 라고 이렇게 저는 몰아가는 쪽이라고 보는데 아 이재명의 노림수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략적으로 그렇게 네. 노리고 있다. 예. 저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에 비하면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은 보잘것이 없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이 전체적인 국제적인 트렌드나 이런 걸 볼 때는 정말 양쪽이 다 강한 지도자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김문수 장관이 지지율이 정말 폭발할 수 있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도 좀 들거든요. 그건 뭐 네. 뭐 제 지금 사견입니다. 저는 근데 네. 그 뭐 일견 뭐 되게 동의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건데 이재명 대표 쪽에서 네. 그 정도로 깊이 네. 생각해 가지고 네. 자기가 이 중도 보수 주장이 네. 국힘 내 나중에 대선 후보 네. 선출 네.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칠 거다. 네. 이런 생각까지 하지는 않고 그냥 오히려 지난 계엄 이후에 30% 저기 차기 대통령 누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면은 네네네. 이른바 박스권에 갇혀 있었잖아요. 맞아요. 31%, 32%, 30%대를 절대 못 넘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중도 보수 전략을 취하고 난 다음에 네. 사실 올라가요. 올랐어요. 40%대로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먹힌다고 보고 네. 지금 어떻게 본다면은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 내에서조차도 대표 한 명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죠. 이 대표가 이런 데 나와가지고 막 폭주하는다는 느낌도 그렇죠. 들어요. 그래서 당장 민주당 내에서 반발들이 나옵니다.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니 우리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주당의 역사를 어떻게 정체성을 대표 혼자서 규정하느냐. 그렇죠. 이거야말로 월권이고 비민주적이고 몰역사다.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같은 경우도 아니 중도층 확보하겠다고 중도 보수를 이념으로 우리 당의 이념으로 바꾸겠다. 네. 이런 토론 한 번도 없이 정체성을
바꾸는 거 이거 자체가 우리 당의 민주당이 사당화되어 있다는 증거다. 네. 이런 얘기들을 민주당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당화돼 있죠, 뭐. 예, 그죠. 그렇게 김경수나 이렇게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거의 민주당을 100년 접수했죠. 임대주택으로 갖고 있는 것 같아. 접수해버린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네. 갑자기 이제 딴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죠. 비켜, 네. 비켜. 이거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할 거야. 예. 라고 해서 몰아낸 거고 사실 따지자면 김부겸, 김경수 이런 사람들 쫓겨난 거죠.